자, 오늘도 우리 공포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뭐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나봐요. 네, 오늘 하이야 하고 왔습니다. 아, 하예요? 네, 하이야. 높은 오토바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 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 같이 보여요. 네, 오늘 좀 센 캐릭터 느낌으로. 오늘 센 의상만큼 또 저도 센 사연을 한번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우리 오늘 사연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 아마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왜 지난번에 저희 집에는 옷장이 없습니다. 네, 기억나죠. 라고 왜 당시에 중고 그 가구도 사오고 해서 귀신이 붙었다가 앤틱 가구 네. 청나라에서 사온.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옷장에서 자꾸만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겪었던 어떤 여성분의 사연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연을 보고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무서워하셨는데요. 그분께서 아마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사연자입니다. 당시에 저의 얘기도 잘 들려주셨고 또 추가로 설명도 잘 해주셔서 너무 좋았다. 근데 사실 더 무서운 얘기가 따로 있다. 그것도 너무 무서웠는데 그 막 어린 남자랑 어린 아이 여자 나온 거 얘기 네. 너무 무서운데 또 있다고. 그분이 사연을 2개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때 그 청나라 옷장이랑 또 원래 자기 집에 있었던 되게 오래된 옷장에서 자꾸 그러니까요. 쿵쿵 소리가 나면서 맞아. 가위 눌리고 했던 그 사연이었는데, 이 사연이 옷장 이야기보다 훨씬 더 무섭고 또 무거운 얘기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흥미거리로, 소재거리로 조금 소모될까봐 사연 보내는 걸 사실 좀 많이 망설였다고 하셨고, 당시에 있었던 그 일을 돌이켜서 기억하는 게 심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보내고 계시다가 그때 그 사연을 보낸 지 지금 한 해가 지나서야 이제서야 이분도 나도 이제 그 기억에서 좀 이제는 털어내고 싶다, 그 기억들을. 그리고 또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도 이 사연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보내주게 됐다라고 적어주셨어요. 무슨 사연일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일단? 옷장을 다 없앴었는데 이번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많은 분들이 또 맞아요. 댓글에 진짜 옷장 너무 무섭다. 옷장이 왜 관짝 문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귀신이 들락날락 한다더라.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행거로 많이 바꾸셨거든요. 저도 다 한 겁니다. 네. 저도 옷장이 없습니다. 이사 간 집에. 근데 오늘 얘기는 조금 더 무섭고 무거운 얘기가 될 것 같다. 자,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겨울, 당시 승혜님은 친하게 지내는 남녀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로 소개를 할 것 같으면은 고등학교 3년 내내 함께 그룹 과외를 받았던 혼성 친구들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같이 보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동네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나서도 대학 시절을 보내고 취직을 하고 해도 다들 여전히 잘 지내는 그쵸, 절친들. 그런 무리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어느 겨울에 승혜님이 27살이었던 그 해에는 유독 이 친구들 무리에서 서로를 축하해주고 응원할 일이 굉장히 많은 한 해였었는데, 일단은 승혜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걸 또 축하할 일이 또 있었고, 그리고 현수라는 다른 친구가 그 해에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독립인데 이게 왜 축하해 줄 일이냐면은, 당시에 현수네는 3대 독자다 보니까 부모님이 좀 과잉 보호가 좀 많이 심했었대요. 그래서 현수가 평소에 너무나도 부모님으로 좀 벗어나고 싶어 했고 독립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 해에 마침 이제 진짜 딱 독립하게 됐다, 결정이 났다, 나 이제 집에서 나갈 수 있게 됐다 라고 그게 됐던 거야. 그럼 진짜 축하할 일이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친구들 중에 승혜님은 현수라는 이 친구랑 유독 좀 더 각별했었는데, 왜냐면은 현수네 어머니와 승혜님의 어머니가 여고 동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둘은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고 또 과외도 같이 받았지, 10대를 같이 보냈지 하다 보니까 정말 친남매 같은,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쟤네 거의 남매야 할 정도로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서로를 축하해 줄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다들 시집장가 가기 전에, 더 바빠지기 전에 다 같이 놀러라도 가자라고 했고, 그해 12월 초에 어느 날 다 같이 가평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대부분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다 보니까 뭐 27 정도 네네. 됐으니까 너무 비싼 데는 부담스럽다 보니까 승희님이 여러 곳을 이 서치를 한 다음에 어렵게 찾은 정말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뷰가 맛집이라고 소문난 S펜션 에스펜션. 이라는 곳을 예약을 하게 됐대요. 현재는 검색해보니 지금은 이곳이 없어진 상태인 것 같다라고 써주셨어요. 어쨌든 간에 이 S펜션은 가평이 호수가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그 호수 인근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는데 펜션에서 그 나무 데크가 깔려 있는데 그 나무 데크가 호수의 안쪽까지 길게 뻗어져 있어서 정말 뷰도 정말 좋고 특히 겨울에 가면은 눈 내린 산의 그 절경과 청명한 호수의 경치를 같이 감상할 수 있는 되게 운치 있는 곳이었겠다. 그치. 거기다가 야외에서 바베큐까지 할 수 있는 정말 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승혜님과 친구들은 그 S펜션으로 이제 놀러를 가게 되었고 이래저래 놀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본격적으로 바베큐 파티를 하자라고 했었대요. 근데 한겨울이기도 했지만 그날따라 날이 너무 춥다 보니까 승혜님과 또 다른 친구들이 이제 바베큐 하기에는 너무 춥다. 그냥 실내에서 먹자라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아니 이 좋은 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안 보고 바베큐를 할 수 있냐 실내에서 먹으면 의미가 없지 않냐 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 추운 날씨에 모두가 야외 데크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펜션은 다른 손님들도 있는 듯 했지만 날이 너무 심하게 춥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아예 밖에 나오지도 않으셨고 이제 승혜님과 그 친구들만 야외에 나와 있었대. 그렇게 힘들게 막 숯불도 준비하고 하면서 고기를 구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펜션 사장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다가오시더니 이 날씨에 야외에서 지금 바베큐를 하겠다고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네, 좀 불 떼고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추운데 그냥 안에서 먹지 왜 굳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러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그럼 알겠다 그럼 너는 좋을 대로 해라 라고 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다른 곳으로 가셨대요. 그렇게 친구들과 다시 열심히 수프를 떼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사장님이 불쑥 들어오시더니 분주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쳐다보면서 뭔가 약간 좀 머뭇거리듯이 약간 이렇게 머뭇하시다가 다시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불 떼서 많이 안 추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가 그 산속이라서 좀 해가 좀 빨리 져서 금방 어두워지거든요. 그 밤 되면은 적당히 하고 숙소로 들어가세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고기를 굽기 시작해서요. 먹고 알아서 들어갈게요. 정리 알아서 잘할게요. 뭔 말인지는 아는데 뭐랄까 너무 어두워지면은 저기 물가를 너무 쳐다보지 마요. 사장님이 그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호수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술 먹고 호수를 쳐다보지 말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네?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또 어리고 젊고 한참 청춘이고 하다 보니까 왜 술 많이 마시고 괜히 또 취해가지고 물가 근처 다가가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지 말라고. 고기 맛있게 잘 사왔네. 누가 사왔어? 잘 골라왔네. 허허허허. 또 말을 바꾸면서 뭐지? 조금 대화가 좀 이상하다 보니까 다들 약간 뭐지? 진짜 라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지만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는 당부인가 보다. 우리가 너무 젊다 보니까 청춘이다 보니까 라고 생각하고 다들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숯불에 이제 불을 붙이고 고기를 굽고 옛날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야. 우리 그때 가회 선생님 너무 웃겼지 않냐?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냐? 너 그때 막 재수할 줄 알았다. 나는 네가 대학 간 게 제일 신기하다. 막 이런 얘기
얘기들을 막 10년치 얘기들을 서로 막 쏟아내고 하다 보니까 날이 굉장히 춥긴 했지만 친구들과의 대화가 너무나도 즐거웠대요. 그렇게 한참을, 왜냐면 그런 기회가 잘 없잖아. 1박 2일로 놀러 간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승혜 씨가 그 바로 옆에 왜 호수가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그 호수가 물이 달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마치 왜 보석이 이렇게 수놓은 것처럼 반짝반짝반짝.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그 분위기가 되게 아름답고도 몽환적으로 좀 느껴지더래. 또 날도 춥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여기 진짜 분위기 좋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그 물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물 속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 추운데. 그 추운데. 이제 술도 좀 마셨겠다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몽롱하기도 하고 막 물은 또 너무 아름답고 막 빛에 비쳐서 막 반짝거리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순간 깜짝 놀란 거야, 이분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분이 이래서 사장님이 아까 술 먹고 물에 너무 쳐다보지 말라고 하셨구나.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고 싶어질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친구들은 여전히 술을 마시면서 막 왁작지껄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틈에 자기처럼 물에 홀린 듯이 물가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가 또다시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현수. 현수였대요. 그래서 이분이 저 물이 되게 이쁘지 않아? 걔는 좀 약간 민망하니까 그렇게 해서 말을 걸었는데 현수는 승혜 씨의 말이 안 들리는 건지 아니면 못 들은 척하는 건지 계속해서 그 물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 승혜 씨가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현수 씨를 이렇게 자세히 쳐다봤더니 이분이 그냥 넋 놓고 자기처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얼굴에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뭔가를 물가에서 찬 듯이 집중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승혜 씨가 좀 이상하다 보니까 야 뭐해? 라고 툭 치려는 순간 갑자기 현수 씨가 저기 어떤 애가 수영하고 있는데? 라고 뜬금없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현수 씨의 말에 깜짝 놀란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승혜 씨가 그 말에 순간 호수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당연히. 그래서 뭔 소리야, 아무것도 없는데. 야, 그리고 이 날씨에 누가 수영을 해? 너 취했어? 승혜 씨가 이상한 눈으로 현수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수 씨는 계속해서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 저 보라니까 어떤 애가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저기 또 나왔다. 또 저기 저 사자 갈기처럼 머리 저렇게 뻗치네 쟤. 승혜 씨가 또다시 쳐다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고 현수 씨가 맥이나 가물치 같은 거를 잘못 보지 않았나, 아니면 혹시 얘가 나한테 장난을 치고 있나? 술이 취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현수가 좀 취했다고 생각한 승혜 씨는 현수의 말에 대응하지 않았고 현수 씨는 한참을 혼자서 그 호수 쪽을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이제 다른 친구들은 대화를 하는데 거기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물가만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결국 혼자 화장실을 간다면서 펜션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자정이 돼버렸고 다들 바베큐 파티를 정리를 하고 날도 너무 춥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거의 기절하듯이 다들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잠에 들었는데 당시에 거기가 거실이 있고 방이 좀 여러 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또 여자들끼리 잤겠죠. 그래서 이 승희 씨도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현수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갖고 그 소리가 거슬려서 잠에서 깬 거야. 근데 그 소리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고 현수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밖에서 놀다가 숙소에 들어왔을 때 이 숙소가 좀 추워가지고 봤더니 그 숙소가 거실에 커다란 이 발코니 같은 그런 게 좀 있대. 그래갖고 이분이 아까 들어왔을 때 분명히 그걸 닫았었는데 찬바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수가 이 대화를 하느라 그걸 다시 열어둔 건지 그 거실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이 방으로 너무 심하게 들어오더래. 그래서 이분이 잠에서 깼지 안 그래도 술 마시고 잠들었다 보니까 너무 춥잖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짜증이 확 난 승혜 씨는 이제 그 문을 닫아라고 한 소리 하러 나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발코니 그 베란다 문이 확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현수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혜 씨도 나가기도 귀찮았는데 잘 됐다 싶어갖고 그대로 잠에 들었대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모두가 전날 술도 마셨지 또 노느라 정신도 없었지 하다 보니까 다들 얼굴에 너무 피곤한 기색이 정말 역력했고 짐을 챙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키를 받으려고 숙소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이 키만 달라고 하면 되는데 뭔가 약간 승혜 씨랑 주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관찰하는 듯이 이렇게 쫙 훑어보시더니 그 젊은 친구들 다들 재밌게 논 것 같아서 다행이구만. 그 혹시 어젯밤에 뭐 별일 같은 건 없었고? 뭐야? 왜 괜히 물어보지? 뭔가 어제부터 이 사장님의 화법이 좀 이상해. 약간 뭔가 별일이 있기를 기대하는 사람처럼 별일 없었고라는 그 말이 좀 이상해가지고 다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다들 너무 피곤했고 그래서 그거를 왜 어떤 일이요?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그럴 기력도 없었대요. 그래서 다들 네 좋았어요. 뷰도 좋았어요. 라고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원래 이 현수 씨가 성격이 엄청 활발하고 말도 많고 장난기가 엄청 많은 성격이래요. 그래서 어제처럼 그렇게 막 진지하게 물먹을 한다거나 사실 그런 성격도 아닌데 어제부터 조금 이상했었잖아. 근데 차에 타고 나서도 계속해서 표정이 안 좋고 뭔가 약간 속이 좀 안 좋은 사람처럼 이 인상도 안 좋고 해가지고 걱정이 됐던 승혜 씨가 현수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속이 안 좋냐? 너 편의점 가서 어디 약이라도 사다 줄까? 라고 물어봤는데 현수 씨가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그게 아니고 나 어젯밤에 좀 이상한 일 있었어. 뭐? 나 귀신을 본 것 같아. 순간 차는 정적이 흘렀고 3초 뒤에 차 안은 박장대소로 뒤집혔다고 합니다. 깔깔깔깔 하하하하. 저거 또 시작이네. 어쩐지 어제부터 조용하다 했다. 야 뭐 처녀 귀신? 야 너 보고 사귀재? 라면서 막 반응이 터져 나온 거야. 왜냐면은 이 현수 씨가 평소에도 이런 장난을 종종 쳐왔고 가회를 할 때도 밤늦게 끝나고 집에 갈 때면은 야 너 그 등 뒤 그거 뭐야? 혹시 귀신? 이라면서 장난을 친다든지 갑자기 막 웍! 하거나 그렇게 친구들을 깜짝 놀래킨다던가 원래 그런 장난을 되게 많이 쳐왔던 분이라서 다들 저 또 시작이네. 야 왜 펜션에 뭐 처녀 귀신이 났냐? 뭐 총각 귀신이 났냐? 하면서 다들 웃고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현수는 계속해서 심각한 표정이었고 한 친구가 보다 못해가지고 그래 어제 본 귀신 얘기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현수 씨가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어젯밤에 왜 우리 다 같이 밖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때 내가 사실은 너네랑 대화를 안 하고 내가 물 쪽을 쳐다보고 있었거든. 왜냐면 내가 어제 승희한테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물에서 내가 분명히 수영하는 애를 봤단 말이야. 근데 걔가 물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길래 쟤가 왜 저러지? 몇 살이지? 라고 걔를 집중해서 쳐다봤는데 너네도 다들 그걸 안 쳐다보기도 하고 승혜도 안 보인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내가 잘못 본 건갑다 라고 하고 그냥 숙소로 들어간 거였거든. 근데 어제 너네가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거실에 왜 그 큰 발코니 같은 게 있었잖아. 베란다 문 같은 게. 근데 갑자기 새벽에 내가 거실에 나가게 됐는데 어떤 애가 그 창문을 자꾸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걔를 보는 순간 내가 물에서 본 그 애였던 거야. 내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애가 약간 유치원생 같기도 한데 밖은 어두워서 그런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걔가 머리가 마구 뻗쳐 있고 양옆으로 얼굴은 자세히는 보이진 않지만 몸의 형태와 눈과 이마만 겨우겨우 보이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애기가 너무 추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문을 열어줬거든 사실은. 근데 애가 들어오는 순간 사라졌어.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순간 좀 놀라긴 했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니까. 근데 곧이어 친구들은 근데 너무 약한데 좀 더 무서운 얘기를 해봐 라고 하면서 또다시 조롱하기를 시작했고 현수 씨는 이불에 다물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그래도 처녀 귀신 아니라서 다행이다. 유치원생 귀신이라니. 그럼 뭐 유치원생 귀신이 뭐 유치원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냐 하면서 또다시 놀래기 시작했고 그렇게 놀리다 보니까 어느새 집 근처로 도착을 했고 다들 그냥 집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고 현수만 조금 어두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들 일상으로 돌아갔고 왜 현수가 아까 자취를 시작했다고 되게 축하해 줄 일이라고 했었잖아요. 현수가 그때는 좀 이상하긴 했지만 가평에서 돌아온 뒤로 단톡방에 새 집을 자랑하는 듯한 그런 글도 올렸고 또 자전거를 샀다면서 고가의 자전거 사진도 올리는 그런 다시 쾌활한 모습으로 다행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아까 우리 놀러 갔던 게 12월 초쯤이라고 했었잖아. 12월 말이 되었고 연말이다 보니까 다들 정신없이 들떠가지고 막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현수 씨가 그 새로 산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승혜 씨와 다른 친구들 그리고 어머니들까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현수가 나아지기를 다들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현수 씨는 2달 가까이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펜션에서 이상한 귀신을 봤다고 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사고를 당한 점 그리고 현수가 묘사했던 그 귀신의 모습이 이후에 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삐에로 사작이랑 너무 흡사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 이분도 막 왜 뭐 메기라든지 가물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현수 씨가 머리가 자꾸 뻗쳐 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셨는데 저 역시도 설명하기도 했고 또 다른 사연에서도 왜 그 이태원 얘기에서도 삐에로를 봤다는 둥 저도 머리가 이렇게 삼각형 별 모양으로 뻗쳐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한 적이 여러 번이나 있어가지고 이분이 그때 혹시 현수를 죽음으로 이끈 게 사작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 당시에 무당을 찾아가서 굿이나 그런 걸 했다면 제 친구가 살았을까요? 매년 이렇게 겨울만 되면은 지금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때 생각이 나서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펜션 사장님은 뭘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좀 미스테리긴 하지. 왜냐면 펜션 사장님의 행동이 계속해서 이상했잖아. 물을 바라보지 마라 라고 했고 처음에 이상했던 거는 그리고 왜 야외에서 바비큐를 하냐. 그 야외 바비큐가 하라고 있는 곳인데 핵심인 펜션에서 갑자기 물가에 바비큐를 하지 마라 라고 한다든지 밤늦게 물을 쳐다보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더 그러니까 바베큐는 뭐 그래 춥고 뭐 뒤처리를 이상하게 할까봐 말할 수 있다고 치는데 물을 쳐다보지 말라고 굳이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도 혹시 별일 없었냐, 맞아. 다들 괜찮냐 라고 했던 것도 조금은 뭔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자꾸 확인을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이 펜션은 이분 말로는 지금은 그때 주소 대략적인 위치로만 자기가 찾아봤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힌트로는 호수 근처에 이 데크가 호수까지 연결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운치가 굉장히 좋은 펜션이었고 아무래도 거기서 뭔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 맞아. 이게 영 이렇게 따로따로인 얘기는 아니지. 물론 이 또한 누군가가 봤을 때는 그냥 우연히 난 사고야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앞에 전조 증상들이 너무나도 네. 조금 이상한 일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이분만 또 거기에 꽂혀 있기도 하고 현수 씨가 그 귀신을 혼자 보기도 했고 또 그 귀신의 생김새가 하필이면 또 머리가 뻗쳐 있는 우리가 평소에 얘기했던 사자귀, 사람의 목숨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자귀의 모습과 또 너무 흡사하잖아. 그리고 또 사고로. 그치. 응. 어쨌든 그날 밤에 이제 문 열린 상태에 거기서 사라졌다고 하니까 아마 열린 문 틈으로 뭔가 그치. 그리고 또 이분이 잠결에 이 현수 씨가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대화하는 소리를 또 들었었잖아. 그것 때문에 잠에서 깬 네. 거였고. 전 그 생각도 들어요. 문을 만약에 안 열어줬다면 어땠을까? 나 지금 생각났어. 갑자기 드라마 악귀에서도 보면은 그쵸. 그 귀신의 모습이 네. 그렇게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거를 특히나 강조를 하고 있잖아. 그쵸. 그 또한 거기서도 보면은 원한이 있는 사자기거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원한이 정말 많이 심하게 원한이 있는 원한기 사자기를 표현한 거라서 그래서 진짜 나는 이분의 그 글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좀 상상이 좀 많이 돼가지고 그 애기가 문을 두드려 달라고 한다는 둥 그리고 그분이 또 문을 열어줬잖아. 네. 이 승혜 씨도 왜 자다가 추위를 느끼고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고 잠에서 깼다가 창문을 닫았잖아. 또 네. 밖에서 닫는 소리가 났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그 물가에서 어떠한 사고가 있었고 그 아기가 일반 단순히 그냥 잡기 수준이 아니라 조금은 사자기에 가까울 정도로 죽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원한기 악기다 보니까 이분이 조금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라고 사연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고 제가 이 사연이 사실 좀 무서운 이유가요. 당시에 승혜님이 왜 옷장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잊고 계실 거예요. 그때 사연에 이렇게 써주셨어. 28살 봄에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그 전에는 집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장롱 안에서 자꾸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무당까지는 아니지만 신기가 있는 이모가 오시더니 옷장을 보면서 옷장 안에 귀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승혜님을 쳐다보면서 잠깐만 너 혹시 최근에 상가집 갔다 온 적 있어?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맞다 당시에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장례식장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맞아. 제가 다시 확인해봤거든요. 네. 그때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이분이 그때가 28살 대학원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옷장에서 자꾸만 보일러 그 쿵쿵거리는 맞아. 소리처럼 그게 났는데 사실은 이 직전에 이 사고가 있었던 거야. 와. 그 친구의 장례식이 이 사건이었던 거야. 소름 돋아. 연결돼 있죠. 그게 27살 12월에 있었던 일이거든 이게. 그리고 28살에 이걸 경험하게 되셔. 옷장에서 와. 일어나는 일이. 그리고 이모분이 왜 그때 오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무당은 아니시지만 신기 있는 이모가 와가지고 너 왜 혹시 최근에 장례식 갔다 왔냐 하면서 그때를 그 확인을 해보셨었거든. 근데 그때 이분이 그 옷장에서 나는 쿵쿵거리는 소리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하셨고 그 해결한 얘기만 하셨는데 사실은 사연에서 차마 하지 못했던 얘기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 옷장 때문에 가위에 눌리고 했을 때 사실은 이분이 심한 우울증과 그런 충동까지 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은 친구들과 다 같이 웃고 떠들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때 인생을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 앞으로 슬프거나 힘든 일을 안 겪도록 말이야. 라고 내면이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는다는지 진짜요? 즐겁고 네. 기쁜데도 이렇게 즐겁고 기쁠 때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쳐다만 봐도 현수가 차에 부딪혔을 때 많이 아팠을까? 나도 찻길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 와. 라는 그 충동이 사실은 그때 너무 많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그거를 통제하는 게 어려울 정도였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는 그 당시에 현수가 죽고 나서 심적으로 좀 힘든 것도 있고 또 옷장 때문에 자꾸 가위에 눌리다 보니까 잠을 못 자서 이분이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그때는 이해 안 됐던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이제야 맞춰지다 보니까 아 혹시 그때 현수가 봤던 그 귀신이 이분한테도 붙어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 당시에 만약에 그 옷장 귀신한테 시달리는 게 해결되지가 않았다면은 지금의 저 역시도 존재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저도 어떤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밖에서 쿵쿵, 옷장 안에서 맞아. 그러니까. 그러네. 문 열면 맞아. 그때도 왜 옷장 안에서 자꾸 누가 소리 쿵쿵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분이 보일러 소린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쿵쿵 소리가 점점 더 심해졌잖아. 누가 이렇게 두드리듯이. 그리고 옆방이 언니 방이었는데 언니가 없는데도 계속 쿵쿵 소리 나가지고 뭐지 했었다고. 이게 이 현수 씨 사건이 있고 나서 다음번에 생긴 사고였었더라고. 와 그러면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연결이 되죠. 네, 사자기는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자기가 무서운 이유가 보통은 일반 빙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럴 수가 있어요. 붙어 있었어. 근데 얘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몸을 다 차지한 거야. 그러면은 귀신이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죽여버리거나. 근데 일단은 잡기가 사람을 죽일 정도로 심각하게 만드는 것 자체도 일반 잡기는 아니야. 되게 센 거야. 근데 사자기는 왜 무섭냐면은 오랫동안 머무르거나 이 사람의 몸에서 막 흡수를 해가지고 이 몸이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됐다. 이젠 재미가 없다. 떠나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도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가 할 수 있는 게 사자기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귀신도 각각 우리 인간도 성격이 각각 다르듯이 그 사자기도 각각 특징은 또 디테일은 또 다르겠지. 또 어떤 사자기는 죽기 전에 내가 조금은 더 갖고 놀다 죽여야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애기 귀신처럼 유치원생 귀신처럼 그냥 바로 죽이는 경우가 있고 하겠지만 물론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거는 사실 100% 사자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물론 친구의 죽음을 겪은 후에 가위에 자꾸 눌리면서 잠을 못 자서 조금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그거 치고 좀 너무 과하잖아. 막 뭔가 소리가 들린다는 거라든지. 그치. 그때 그 쿵쿵 소리에 계속 시달린다든지 친구들이랑 즐겁게 있다가도 갑자기 충동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막 지나가는 그런 거 보면은 보통 우리가 마음 아파하거나 아 그때 맞아 제가 그랬었는데 보통은 이러고 끝나는데 나도 한번 뛰어 들어가 볼까? 말이 안 되지. 걔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똑같이 한번 그 힘듦을 겪어볼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지.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당시에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승혜야 라고 현수가 부르는 소리를 너무 선명하게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뒤를 돌아봤었다고 합니다. 소름 끼쳐. 돌아보지 마. 그때도 뒤를 돌아봤었대. 근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도 좀 그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대요. 말도 안 돼, 진짜. 그래서 당시에는 옷장 얘기만 들려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하긴 또 친구분 얘기셔서 바로 얘기할. 이게 되게 마음 아픈 일이다 보니까 자기도 이거를 공개하기가 조금은 망설였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렴풋이 그냥 들었던 어떠한 머리가 뻗쳐 있다라든지 그런 거를 듣다가 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내가 그때 신기하게 그때도 사자기 된 얘기를 했더라고 또. 그 영상을 얘기하면서 사자기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더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자기 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도움을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 겪었던 것도 사자기였던 것 같다. 그리고 자신 역시도 그거에 조금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근데 그때 다행히 왜 이모분이 오셔가지고 또 막 뭐 옷장도 싹 다 비우고 뭐 정리를 했었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렇게 사자기를 겪고 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상태다. 그럼 생각보다 되게 오래, 그러니까 친구분 얘기까지 합하면 오래 시달리셨네요. 네. 오래 시달리셨지. 근데 이분도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사실은 그 중국 그 청나라 그 옷장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도 똑같이 느끼시고 이분도 똑같이 느끼시고 했다시피 이분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조금은 상태가 안 좋거나 할 때는 이렇게 귀신을 느낄 수 있는 분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걸 느끼시면은 너무 막 이성적으로, 물론 너무 과몰입해서도 안 되지만 이성적으로 그래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무조건적이 그렇게 무시하시는 건 좋진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실제로 손님분들 중에서도 제가 몇 번이나 컨텐츠에서도 얘기하긴 했었는데 손님분들이 아무리 저 우울해요, 저 진짜 막 죽고 싶어요, 막 저 맨날 막 그런 생각해요 라고 해도 저 역시도 들어오셨을 때 그런, 저는 검은 거미로 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비슷해. 거미의 발이 그러네. 나는 그렇게 보이거든. 거미의 발이, 우리 왜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옛날에 왜 이렇게 끈적끈적이는 거 던져가지고 벽에 착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보거든. 그래서 제가 거미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거예요. 왜냐면 그게 착 달라붙어 있고 이렇게 뾰족하게 약간, 퍼지고. 그치, 낙지처럼 맞아, 이렇게 맞아. 착 퍼지다 보니까 그게 약간 나는 그게 거미 같더라고, 모습이. 그래서 그런 거를 까만 거미가 들어올 때 몸에 붙어 있는 게 저는 보이면 100% 그건 사자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아무리 저 뭐 요즘 많이 나아졌어요, 뭐 요즘은 정신과 안 다녀요, 요즘은 멘탈이 괜찮아요라고 해도 저는 아니요 그냥 조심하세요, 무조건요, 본인 지금 상태가 무척 안 좋습니다라고 강조하긴 해요. 저 거미 없나요? 오늘 새카매서. 거미는 없고요, 그냥 스파이더맨 같아요. 스파이더맨. 네. 그래서 이게 손님분들이 아무리 자신의 감정 상태를 해도 그거는 그냥 그분이 표현하는 것일 뿐이고 진짜 기운을 볼 때는 저 역시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무당들마다 다 달라요. 무당들마다 다 다르고, 옛날에는 왜 우리 그 서중사자 얘기했던 것처럼 망자, 이마 망자라고 적혀있던 거, 이것도 제가 전에 컨텐츠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누가 그 망자 보고 왜 다른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상하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누구는 망자라고 써서 보인다고 하던데 왜 쌤은 안 보이세요 해갖고 그 무당이 그거 다 가짜야, 망자 안 보여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무당마다 보는 스타일이 달라서 그 무당분이 설명을 좀 그만큼 경험이 좀 더 설명을 잘해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건 무당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왜 한때 우리 물구나무 서서 들어간다라고 봤잖아요. 그 물구나무를 서서 들어오든 거미가 붙여서 들어오든 망자라고 적히든 아니면 뭐 이름이 또 거꾸로 돼서 보이든 그거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그걸 봤을 때 사자가 좀 붙어있네 라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뀐 거잖아요, 언니도. 망자라고 돼 있다가 지금은 거미 느낌을 본다고 하시니까. 이게 바뀌기도 하네. 근데 지금도 바뀌어요. 지금도 저는 좀 바뀌었어요. 지금도 거미로 보였으면 지금은 그냥 딱 들어왔을 때요, 여기가 홀이 새까맣게 돼서 보여요. 네, 여기 홀이 새까맣게 돼서 보이고, 이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하려고 사실 준비했었던 건데, 제가 내일 모레 빙의구슬 하거든요. 네. 근데 되게 젊은 잘생긴 남자분이세요. 거기다 대기업을 다니시는. 근데 그분이 정말 멀쩡하게 생겼거든요. 네네. 그리고 되게 대기업 다니시고 보면은 아마 정말 훤칠하고 멀쩡해 보여. 심지어 저희 엄마조차도 왜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할 정도로. 근데 딱 들어오는데 여기가 새까맣게 선글라스 끼고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는 거야. 진짜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은 자기 일 얘기를 하러 왔는데 내가 막상 보자마자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왜 이런 게 붙여서 들어오냐 했더니 자기도 사실 이상했던 거야. 자기도 알았어, 그거를. 자기가 요즘 따라서 그렇게 우울하고 회사 일도 다 그냥 때려치우고 싶고 뛰쳐나오고 싶고, 근데 그게 자기도 번아웃인가 해가지고 이거를 괜찮아지려고 막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감당이 안 된대, 그게. 그냥 진짜 이대로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이 정도로 컨트롤 자체가 안 되는. 안 되고 있었던 거야. 어쨌든 젊은 축에 속한 남자분이시지 또 이런 걸 처음 겪지하다 보니까 자기도 대혼란이었던 거야. 근데 들어왔을 때 내가 이런 얘기부터 하니까 자기도 사실 오늘 그냥 일 얘기하러 왔을 거라고 생각했대. 그리고 원래 이런 점 보러 가면은 원래는 막 현실적인 얘기만 하니까 자기 봤을 때 그냥 뭐 승진 언제 한다, 이직 언제 한다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정작 다른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머리가 완전 나가 있다, 정신 차리세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했던 거야.
예, 이게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선글라스 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나 용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서로 맞아야지 보이는 겁니다. 예, 이분의 조상과 내가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시는 거야.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오셨다가 제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안 맞는 거겠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아유 그래 니 똥 굵다 어쩌고 저쩌고. 아 근데 신기하다. 네. 그래서 내일 모레 굿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보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막 저 우울해요, 막 저 사실 막 요즘 막 심적으로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 네, 그렇죠. 예, 그 차이. 근데 또 어떤 분은 저 너무 우울해요, 저 사실 매일마다 뭐 거의 뭐 그런 일기 거의 죽기 전에 쓰는 일기 막 그런 거 써요 하시는데 그게 안 보이면 아니요 그 일기 쓸 정신이 있으면 산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 일기를 쓰지 마세요. 그 일기 때문에 더 우울합니다. 그러네. 자꾸 자기의 감정을 그 소처럼 되새김질하지. 되새김질 좀 그만하세요. 오히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만큼 이 사자기가 보이는 게 이 무당들도 시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지금은 그래서 이 까만 선글라스 요 눈 홀이 그냥 우리 해골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뻥 뚫려 있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옛날에는 뭐 명복을 빕니다. 뭐 옛날에는 망자 이렇게 보였던 거고 또 누구는 그거를 거꾸로 왜 물구나무 서서 들어와 막 한때 그 얘기가 진짜 핫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누가 물구나무 서서 들어오는데 저도 혹시 물구나무 서서 안 들어오던가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들어오고 또 어쨌든 어떤 걸 보든지 간에 해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 근데 되게 신기하다. 뭔가 바뀐다는 것도 신기해요. 그냥 한 번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망자로 보셨으면 계속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마 이 컨텐츠를 보는 무당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뀐다라는 건.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서 그거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좀 더 빠르게 뜨죠. 옛날에는 보고 뭐지 물음표가 떴고 그게 느낌표로 가는 과정이 길었다면은 지금은 보고 바로 느낌표가 바로바로 뜨는 건데 그 가는 과정이 조금 더 축소되기도 하고 또 방법이 좀 더 다양해지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사연 보내주신 이분도 사자귀를 보신 게 아닐까. 보신 게 아닐까가 아니라 그냥 100% 사자귀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 그때도 저희가 막 삐에로 같은 모양 뭐 약간 그때 그분도 그러시대. 소닉 같았다. 맞아. 게임 DJ. 게임 하시는 분이 소닉 같았다라고 하셨고 근데 봐 소닉이든 삐에로든 별이든 삐죽삐죽. 뻗친 머리든 결국엔 다 똑같은 거야. 이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무당들도 똑같아요. 보는 게 다르지 해석은 똑같이 해요. 혹시라도 내가 귀신을 봤는데 이제는 좀 뻗쳐 있거나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죠.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 나도 내가 본 거 손님들이 경험한 것만 얘기를 했었는데 신기하게 또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또 똑같이 봤다라는 거는 그런 특징은 분명히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저승사자가 갓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큰 키에 뭔가 거대한 형상이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나아지셨다니 다행이고 이분도 정말 1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겨울이 되면 그때 생각이 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손님들한테 이런 얘기는 해줍니다. 그것 또한 그 사람 운에서 그런 운이 들어온 거다 보니까 본인이 아무리 그때 무당집을 찾아갔더라면 그때 뭐 했더라면 해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목까지 더 살아라. 그 사람이 못 살다 한 목까지 본인이 더 열심히 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좋네요. 저 훈훈한 갑자기.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 후는 이대로 다음 사연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